네, 안녕하십니까. 참 시간 잘 갑니다. 5월이고 오늘 5월 3일이고 금요일이고 참 시간 팍팍 잘 가네요. 오늘 뭐 파이 KYC에 대해서 대문이 바뀌었는데요. 이 영상 준비하는 중에 봐서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준비를 한 다음에 요약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지금 파이 네트워크 뭐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사업하는 방식은 기존의 다른 사람들이 사업하는 방식과는 뭐 전혀 다르다. 세상을 보는 앵글, 사람을 보는 시선, 돈을 바라보는 어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다. 도대체 이 사람들을 5천만 명, 1천만 명 이렇게 모아두고서 왜 생고생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경제에 대한, 사람에 대한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는 미래의 방향에 대한 어떤 안목을 갖고 있나 보면 이 사람들이 버스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버스, 줄임으로 블록체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블록체인으로 서로 결합된 하나의 국가, 230개국을 유나이티드한 블록체인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이게 바라보는 세상 같아요. 그런데 유턴 파이로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버리면 모든 채굴자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저도 이렇게 채굴을 시작했어요. 뭐 채굴자, 개발자, 파이 결제 매장 이런 사업자, 기업가가 사업을 각자가 채굴을 통해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추가적인 생산을 위해 재투자를 할 때 저 같으면 뭐 노드 컴퓨터를 사고 사람들 보고 사라 그랬고 핸드폰도 뭐 제 돈으로 바꾼 건 아니지만 작년 어버이날 이후로 바뀌었고 그렇게 재투자를 할 때 그 각자의 이익을 키우려는 인간의 이기심이 전체의 부를 늘리는 초석이 되는 거죠. 저도 모르게 핸드폰 업그레이드하고 모두 스레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몰랐는데 아무튼 컴퓨터 좋은 사양으로 하게 되고 파이 노드 하면서 아마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돈 많이 벌으셨을 거예요. 노드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많아지셨으니까. 그렇죠. 옛날에 캘리포니아에 뭐 금채굴 할 때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곡괭이 장사하고 청바지 장사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채굴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장비에 계속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엄청난 그 암호화폐 중에 가장 많은 노드 수를 자랑하는 지금 파이 생태계를 만드는 초석이 됐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죠. 각자의 이기심, 저 같은 사람들, 우리 많은 한국의 파이오니어들, 전 세계의 파이오니어들의 이기심이 파이를 키웠죠. 뭐 이기심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한 말입니다. 위에 있는 말은 이렇게 각 기업가가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추가적인 생산을 위해서 재투자를 할 때 그 각자의 이익을 키우려는 인간의 이기심이 전체의 부를 눌리는 초석이 된다라는 말을 한 사람은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구기암님, 권영욱님, 김용대님, 김현무님, 박창용, 안동수, 오경원, 이원일, 이호건 이런 분들이 파이노믹스라는 거를 세상에 처음 내고서 저보고도 한 꼭지 한번 준비해보라 그러니까 그냥 이게 생각하는 거랑 말하는 거랑 글로 표현하는 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담 스미스 경제학과 다른 경제학을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런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을 들고 나오게 된 게 왜 들고 나오게 됐냐면요. 인클로저 상황이라고 이제 하는데 인클로저 상황이 뭐냐면
일찌감치 얘네들은 그 이제 인도 이런 데서 이제 면직물 사업이 발달했잖아요, 영국이.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방적 기술 같은 게 생기고 산업혁명 같은 게 생겨서 면직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목화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게 서로 경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기계 만들어서 막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양모, 울. 한 20년 전만 해도 그 제일모직에서 백수짜리 뭐 캐시미어 만들었다고 뭐 그 난리가 날 정도로 어려웠죠. 양모 사업을 한 거죠. 양모 사업을 하면서 이제 양을 키우려면 목초지가 필요하고 목초지가 필요하면 울타리가 필요하고 야 니네 나가 이러면서 그 아랫사람들을 그 아래 것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죠. 그게 인클로저 상황이죠. 이 인클로저 상황이 그냥 농민 80%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도시로 가가지고 노동자가 되면서 경제학이라는 게 일어나게 된 건데 파이도 마찬가지죠. 이런 뭐 비트코인부터 엄청난 뭐 그냥 막 이상한 뭐 김치 코인 막 상장해서 수만 개가 넘는 코인이 상장을 해가지고 다 아도를 쳐버리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상장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몇몇 선지자들이 상업적 가치관에 빨리 눈을 떠서 그 힘으로 이룩한 제도와 관행과 관습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들이 모두 부자가 된다고 해서 국가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가 늘어나야지만 국부가 커지는 것이다. 이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게 된 배경이에요. 뭐 몇몇 사람들이 돈 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뭐 증권이네 코인이네 뭐 이거를 뭐 현물 ETF 선물 ETF 막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역사 발전을 보면 모든 과정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돈을 중시하는 그런 중상주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고 해서 국가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가 늘어나야지만 국부가 커지는 것이다. 이게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게 된 배경이에요. 이래서 국부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 얘네들이 파이코인 이 사람들이 지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마치 아담 스미스가 국가가 부자 되는 방법으로 선택했던 것처럼 파이 생태계 자체의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제가 명명을 한 거죠. 어떠세요? 이해가 좀 되세요? 저는 저 자신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이해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파이코인 그렇구나. 그런 각도라 그러면 뭐 얘네들이 시간도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지. 그렇구나. 앞으로 지켜보면 정말 재밌겠구나.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는 전부 이런 뭐 230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네 동네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네 커뮤니티에서 사업을 해도 이 사람들과 같은 안목으로 사업하면 이거 성공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가 늘어나야지만 생태계가 부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분업, 자유방임, 소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수요와 공급이 조절돼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생긴다. 보이지 않는 손이 된다. 이거를 파이코인으로 예를 들으면 우리가 파이코인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현되려면 개발자, 결제 매장 사장 혹은 파이몰 운영자들, 뭐 파이 아트 만드는 사람들의 그런 자비심 때문에 파이의 수요가 늘어나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개발자들, 그 결제 매장 사장들, 파이몰 운영자들, NFT 만드는 사람들, 게임 만드는 사람들이 돈을 벌겠다라는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아담 스미스는
우리가 저녁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집 주인이나 푸주간 주인이나 농사 짓는 사람들의 자비심 때문에 우리가 저녁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돈 벌겠다는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저녁을 먹는 거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이기심으로 지금 파이코인 채굴할 사람 핸드폰으로 채굴할 사람 채굴하고, 노도할 사람 노도하고, 누구 칭찬해서 줄 사람 주고, 아트 만들 사람 아트. 인간의 이기심을 활용하는 거죠. 가만히 두는 거죠. 자유방임으로.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파이 해커톤이죠. 특히 파이 커머스 해커톤이죠. 푸주간 주인, 빵집 주인, 농사 짓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음악 만드는 사람, 자기네 이기심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와 주는 거를, 이것 때문에 브라우저에 그렇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경제학과 달리 국가 전체가 부자 되는 것을, 국가가 부자가 돼서 국민들도 부자가 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같은 개념을 가지고 지금 코어팀이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문제도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 파이코인 고래들이 생기는 거죠. 자유방임주의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자유방임주의,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정부가 가급적 개입을 안 하게 되면 독과점이라는 게 반드시 생기죠. 이때도 독과점이라는 게 반드시 생기죠. 그렇지만 이 독과점이라는 것이 KYC를 통해서 정당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현금으로 낙가마 시장을 통해서 하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이런 거 인정 안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얘네들이 블록체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기본 모든 경제학의 그 바탕에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있지만 이 사람들 코어팀 머릿속에도 이 국부론적 사고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중에 이제 어떤 제도가 나오겠죠. 비트코인은 이미 고래들의 점유 상태죠. 이분이 사토시 나카모토인지 나카모토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는 제너시스 코드, 창조주 코드 110만 5천 개를 갖고 있죠. 2100만 개의 5%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굉장히 일본 사람이 만들었는지 미국 사람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서양의 머리에 창조주 개념을 갖고 나왔죠. 만약에 동양 사람이 만들었다면 크리스천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제너시스 코드가 110만 5천 개가 있죠. 그것도 하나의 고래지만 대부분도 지금 고래들이 다 점유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담 스미스가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두려워하던 상황을,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파이는 어찌됐건 이게 고래들의 손에 들어갔어도 고래들이 다시 들어갔던 것이 다시 세상에 나오게 하려면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브라우저를 계속 이 블록체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출입구이죠. 출입구인 그 브라우저에 계속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다른 코인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파이코인의 코인 배분 정책은 이렇게 2대8로 되어 있지만 이 80%가 이 브라우저 내에서 유통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파이노믹스죠.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5년간 파이 네트워크를 쭉 보게 되면 얘네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숲이잖아요. 그래갖고 정말로 이 아마존이란 숲에 수많은 기업들이 처음엔 책으로 시작했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아마존이란 숲에 들어와서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그럼 파이코인은 베타 버전에서 테스트넷에서 메인넷으로 이렇게 왔는데 얘네가 지향하는 건 뭘까요? 숲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국가. 블록체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230개국을 포함하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국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려니까 KYC가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거죠. 이런데 1000불 안 가고 3000불 안 간다고요? 이런데도 채굴하는 사람을 욕하는 그 눈뜬 장님들이 있다고요? 아마
디테일은 제가 많이 부족할지 몰라도 전반적인 윤곽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파이코인 코어팀에서 하고 있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엄청난 코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 자신에게도. 감사합니다.